자, 의료법 이번 시간에 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기관의 인증이요. 자,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인증하는데 모든 의료기관이 다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다야 결국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갖고 있는데 인증받고 싶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합니다. 근데 인증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랑 상의를 해서 인증 몇 월 며칠 날 너네 의료기관에 가겠다라고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날에 인증팀이 옵니다. 그래서 인증팀이 와서 인증 내용이 있어요. 한 5가지가 되는데 요 5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죠. 이거 점수가 있네, 이건 점수가 낮네, 이렇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인증, 그 다음에 조건부 인증, 그 다음에 불인증, 그래서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인증의 유효기간 외우셔야 돼. 4년입니다.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 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인증은 제발 유효기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유효기간이 왜 없나? 없습니다. 그냥 다시 받으면 돼요. 그럼 조건부 인증은요, 1년 이내에 다시 한번 인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인증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데, 혜택이 주어지니까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예전에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하고 나서 인증을 받았다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고 이렇게 인증을 신청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허 취소, 재교부, 요게 이번에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존의 면허 취소는 6개였거든요.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에 조건부 면허에, 아까 조건부 면허 기억하시죠? 근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이랬을 때도 면허 취소입니다. 자, 면허증을 빌려줬어. 그럼 당연히 취소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중에 의료행위를 했어. 또는 삼진 아웃, 3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 역시 면허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 주사기를 반복해서 사용한 거는 자격 정지고요. 반복해서 사용해서 그 환자에게 유해한 어떤 결과를 끼쳤어. 그러면 이러면 면허 취소. 그 다음에 한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수술하는데 의료기 외판원이 요번에 의료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의사가 잘하는데 혹시 환자 수술할 때도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환자 수술할 때 이 의사가 그 외판원이 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의사가 잘하는데 다음 수술에도 좀 도와주게. 그래서 계속해서 도와주다가 이제 의사가 대놓고 나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혼자 해도 되겠지? 그래서 혼자 하라고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수술 받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외판원한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끔 하지 말아라라는 게 문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이 문구를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의 아닌 자로 하여금 어떤 중대한 수술을 하게 했어. 이랬을 때도 면허 취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면허를 취소시키고 나서 솔직히 막 10년 이상, 의사들은 거의 10년 이상을 이 면허증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런 잘못으로 아예 뺏어버리면 그렇잖아. 그래서 다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재교부가 가능한데 오늘 면허 취소하고 내일 다시 면허증 줘.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 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라는 말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허 취소 사유도 외우셔야 되고 몇 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일단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우리 결격 사유 아까 1번부터 쭉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1번부터 정신질환자, 2번째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뭘 썼냐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가 다시 한번요. 결격 사유 첫 번째가 정신질환자, 2번째가 마약 중독자, 3번째가 피한정의견, 피성장의견. 이런 분들은 사유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재교부합니다. 근데 4번째부터는 4번째, 5번째, 6번째는 기억하시죠? 금고 이상의 형, 그 다음에 선고 유해, 집행유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3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요 짓을 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 뒤에 다시 면허를 재교받았거든요. 똑같은 짓을 또 저지른 거야. 이랬을 때는 2번째는 10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여기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1년 이내에 제기를 못한다. 자, 면허를 대여했다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져서 같이 외우셔야 돼. 자격정지 2년 이내에 제기 못한다. 일회용 주사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 어떤 위해한 결과를 갖고 와서 역시 3년 이내에 제기 못한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이 두 개가 더 생긴 거 7번, 8번 더 생겼거든요. 이건 책 보고 확인하고 재구분 연도도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이요. 자, 요양병원의 대부분 시험 문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입원하지 못하는 사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은요, 그죠?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회복 기간에 있는 사람 다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입원할 수 없냐면,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 입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중에서 노인성 치매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인성 치매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병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콜레라 환자야, 내가 혈액 환자야, 그러면 입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수술하고 나왔어. 이것도 역시 입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불어서 입원할 수 없는 사람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인의 정원이요. 요게 매번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경연제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안 나와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숫자를 외우시는 게 좋은데, 의료인의 정원, 의사, 치과, 산의사 등등 있는데 저희는 2개만 할 겁니다. 의사하고 간호사만 할 거고요. 병원도 종합병원이 있고 그냥 병원이 있고 한방병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종합병원만 할 겁니다. 남문이 나오면 틀려버리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숫자를 3하고 20, 12, 2.5 이렇게만 일단 외워두세요. 이것도 구구단 외우시는데 이따가 문제 풀면서 요건 확인하겠습니다. 3하고 20, 12, 2.5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9조 그냥 넘어갈 거고 40조 요것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의료기관을 의료업을 폐업할 거야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자, 의원이든 병원이든 모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41조 당직 의료인이에요. 이것도 이따 문제 풀 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각종 병원에는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되는데, 자, 시행규칙 39조의 9요. 자, 보시면 당직 의료인의 수는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 산의사 1명, 간호사 2명입니다. 200명까지. 그리고 동그라미, 그 3번, 가로 3번입니다. 200명마다, 그러니까 200명을 초과했어. 그럼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그러니까 200명까지는 1명, 2명. 200명을 초과하면 200명마다 1명, 2명을 더 추가로 둔다. 자, 그 다음에 47조 밑에 시행규칙 43조가 있을 겁니다. 요것도 좀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자,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인데요. 의료기관 안에 굉장히 지저분한 거 아실 겁니다. 온갖 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감염관리위원회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몇 병상 이상이냐면 100병상 이상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 누가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뭐에 대해서 평가하냐면 가로 2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자, 그러면 58조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자, 누가 하냐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로 2번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58조의 3에 동그라미 1번, 1번부터 5번까지 보이시죠? 인증 기준입니다. 인증 내용 5개인데 환자의 권리 안전, 2번에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그래서 의료기관에 QI 전담바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5번의 마지막 만족도입니다. 만족도는 만족도인데 무슨 누구의 만족도? 환자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인증 등급 크게 3개로 나와요.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자, 3번입니다. 인증의 요기간 4년 말씀드렸죠? 조건부 인증은 1년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불인증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58조의 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이요.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반드시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 가로 2번 요양병원이요. 요양병원은 반드시 인증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8조의 5, 7 넘어가겠습니다. 58조의 7을 좀 보자.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1번이 보세요. 상급종합병원 지정해준다 그랬잖아요. 2번 전문병원 지정. 결국 상급종합병원 지정 받으려고 인증을 신청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고. 65조입니다. 면허 취소 별표 3개짜리. 게다가 요번에 바뀌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야. 그런데 다만 가로 1번의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돼. 가로 1번이 뭔데? 예, 그거요. 밑에 1호, 그러니까 8호요. 8호가 뭐 했었는데요? 결격사유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런데 1번 좀 많이 바뀌었죠?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해서 8조 4호부터 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야. 그러면 형법 268조가 뭔데? 이게 업무상 과실입니다. 업무 좀 중대한 과실로 환자를 사망시킨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실수로 해서 환자를 죽였어. 그럴 때는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면허 취소. 물론 그게 이제 민사소송 들어가면 뭔가 손해 뭐가 보상을 줄 수는 있지만 면허 취소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 이런 것들은 면허 취소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문구가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했어. 그 다음에 또는 3회 이상, 제가 아까 3지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면허 취소. 그 다음에 2의 2, 이게 요번에 생긴 겁니다.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이 66조 1항, 이게 자격정지. 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면허를 취소당해서 재교부를 받았거든요. 그 연도가 지나서 재교부를 받았는데 내가 또 자격정지 처분 어떤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역시 면허 취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조건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4번은 면허를 대여했어. 이것도 아까 제가 칠판에 써진 겁니다. 그다음에 6번, 자, 이거 4조의 6항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7번, 이거는 아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게 한 거야.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상 외의 행위를 하게 한 거야. 예를 들어 간호사한테 뭐 마취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죠. 예, 이랬을 때도 역시 면허 취소. 그 다음에 8번, 여기 요번에 생긴 겁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의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로 국가시험에 합격을 했어. 당연히 면허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재교부 연도가 나옵니다. 그냥 아예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 다시 쓰세요. 자, 1번 8호 각호에 해당됐을 때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유가 없어지면 발효해 줍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선고 유예 또는 집행유예 그럴 경우는 3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근데 이걸 다시 반복했다면 그때는 10년입니다. 여기다 써주시면 돼. 3년,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반복했다면 10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2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써주시면 되고 칠판에도 다 써드렸습니다. 2의 2, 얘도 2년. 그 다음에 3번 조건부 면허 1년 이내에 재교 못한다. 4번 이거는 면허 대여했을 때 3년입니다. 6번, 7번 모두 3년. 그럼 8번은요. 거짓으로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서 재교부를 아예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재교부해 준다면 큰일 나겠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있는데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자격을 정지합니다. 영원히 자격을 정지하는 건 아니고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쭉 써 있는데
솔직히 저는 자격정지는 그냥 공부하지 말아라. 요거 나오면 정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라는 주의고요. 특히 시행령 32조 보세요.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 그냥 포기하자. 너무 많아서 그냥 면허 취소만 정확히 외우시면 돼. 나머지 모두 자격정지. 예,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7, 78조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36조 요양병원의 운영이에요. 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 1번 노인성 질환자요. 그리고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원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데요? 뒤로 가시면 2번에 감염병 보이시죠? 감염병 예방이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하나가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예, 입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 2는 제외된다. 가로 2가 누구예요? 노인성 치매. 아, 노인성 치매 환자는 입원할 수 있구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별표 옵니다.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의사입니다. 보이시죠? 입원 환자를 20으로 나눈 수. 그리고 외래 환자는 3명이 입원 환자 1명. 그래서 거꾸로 3, 20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보기는 할게요. 80명까지는 2명. 그리고 80명을 초과하는 입원 환자는 40명마다 1명. 결국 외래 환자는 똑같이 3명입니다. 결국 얘는 3하고 40이에요. 자, 간호사입니다.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로 나눈 수. 결국 입원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에요. 정말 환상적인 숫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외래 환자는 12명을 입원 환자 1명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12, 2.5라고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요양병원은 6명마다 1명이고 외래 환자는 12명이에요. 결국 여기는 12, 6입니다. 굳이 외우긴 힘들면 안 외우셔도 돼. 그냥 아까 말한 종합병원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똑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의 요거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유효기간 4년 1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인증 내용 외우면 좋은데 힘드시면 그냥 환자 만족도, 예, 간호사 만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면허 취소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게다가 요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이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교부 연도까지 좀 더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양병원은 다음 중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닌 자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의료인의 정원. 아, 저 이거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해서 그 시험 문제는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3하고 20, 12, 2.5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료법 모두 끝냈습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문제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